안녕하세요, 은하쌤입니다. 오늘은 GTQ 일러스트 1급 기출문제를 CC 버전으로 풀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띄워드릴 문제는 2025년 8월달 A 유형 문제입니다. 작업에 앞서서 환경 설정부터 맞춰놓고 시작할게요. 일러스트 실행하시고 나면 윈도우라고 하는 메뉴를 확인해 주세요. 클릭을 하시면 워크스페이스라고 해서 작업 영역에 대해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에센셜이라고 설정이 되어 있을 텐데요. 저는 문제풀이하는 동안에 CC2025 버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설치하신 버전과 시험장에 설치되어 있는 버전은 또 다를 수 있겠죠. 최신 버전인 CC 버전과 달리 예전에 사용했던 CS 버전의 경우에는 에센셜이라고 하나만 있을 거예요. 최신 버전에서는 에센셜도 있고 에센셜 클래식도 있습니다. 예전에 사용했던 버전 CS6 버전의 경우에는 에센셜로 설정을 해놓고 작업을 하시면 되겠고요. 최신 버전의 경우에는 똑같이 에센셜이라고 설정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도구 상자들 모든 아이가 보이는 게 아니라 사용할 몇 가지만 간략하게 보여집니다. 윈도우에서 워크스페이스 에센셜로 바꿔볼게요. 그럼 뭔가 도구가 좀 줄어든 거 보이시죠? 오른쪽에 있는 패널 역시 프로퍼티라고 하는 속성창 이렇게 한꺼번에 보이는데요. 옛날 방식으로 워크스페이스에서 에센셜 클래식으로 바꿔주시면 숨김없이 모든 도구들 쫙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패널들도 모두 다 한꺼번에 보실 수 있습니다. 위쪽에 옵션 바가 있기 때문에 굳이 프로퍼티 창은 열어놓지 않아도 돼요. 저는 문제지를 따로 띄워놔야 되기 때문에 예전에 사용했던 프로퍼티는 열지 않겠지만 여러분들 폭이 좁지 않으신 분들은 이렇게 둘 다 열어놓고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프로퍼티 속성창은 닫아 놓을게요. 이렇게 미리 만들어져 있는 환경뿐 아니라 하나하나의 옵션들도 수정이 가능합니다. 왼쪽 상단에 에디트라고 하는 메뉴 보이시죠? 클릭하셔서 제일 끝자락에 있는 프리퍼런스 볼게요. 옆에 있는 서브 메뉴 아무거나 클릭을 하고 대화창을 띄우죠. 하나하나 메뉴 누를 때마다 옵션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세팅을 하시면 될 텐데요. 문제를 풀 때 맞춰줄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제너럴에 보시면 쇼 툴팁이라고 하는 거 체크가 되어 있으시죠? 내가 선택한 도구 그게 뭔지 이름으로 간략하게 보여주는 걸 툴팁이라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아마 리치 툴팁도 같이 켜져 있을 겁니다. 요거는 도구에 대해서 이렇게 영상으로 크게 보여주는 건데요. 작업할 때 좀 방해가 되니까 리치 툴팁은 꺼주시기 바랍니다. 유니트라고 하는 단위도 맞춰주시는 게 좋습니다. 문제지에 보시면 이렇게 단위가 밀리미터 단위로 제시를 하고 있고요. 눈금자에서 보이는 이 단위도 밀리미터 단위예요. 그럼 우리도 그렇게 맞춰줘야겠죠. 글자의 크기라든지 선의 두께 값은 포인트 단위입니다. 그것도 포인트 단위로 제대로 설정되어 있는지 꼭 확인을 해주시고요. 개체들을 어느 정도에 배치할 건지 가이드라인을 뽑아가면서 작업하시죠. 그 가이드라인은 색상이 좀 잘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색상도 지정할 수 있다. 스마트 가이드라고 하는 거 켜놓고 작업을 하실 텐데요. 오브젝트를 하나 선택을 해서 옮기실 때 그 오브젝트의 중간점이 여기입니다 라고 포인트를 보여주거나 끝자락이 저기입니다 라고 포인트를 보여주는 거, 이런 기능들 스마트 가이드를 켜놨을 때 바로바로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만 메저먼트 레이블이라고 하는 기능은 꺼놓고 작업을 할게요. 요거는 숫자 값으로 치수를 다 재주는 기능인데 요건 좀 번잡스러워요. 버전에 따라서 길다란 막대기가 쫓아다니는 버그가 있는 버전도 있으니까요. 메저먼트 레이블은 끄고 작업을 하겠습니다. 유저 인터페이스에 보시면 컬러 테마도 바꾸실 수 있어요. 난 어두운 게 좋다, 밝은 게 좋다 라고 본인이 보기 편한 방식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저는 문제지를 옆에다가 이렇게 띄워놓느라고 창을 따로 띄울 거기 때문에 오픈 다큐먼트 해지 탭이라고 하는 걸 V체크 해제시켜 놓은 상태예요. 여러분들은 창을 어차피 혼자 다 쓸 거니까요. 요건 V체크 해제시켜 놓고 작업하셔도 괜찮습니다. 여기까지만 설정해 놓고 작업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오케이. 그럼 첫 번째 문제 보도록 할까요? 문제지에 보면 파일의 이름과 크기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파일을 새로 하나 만들도록 할게요. 파일에 new, 파일의 이름 주셔야 되겠죠? 수험번호 넣습니다. 본인의 이름 붙여야 되겠죠? 문제번호 1입니다. 단위가 밀리미터 단위인 거 꼭 확인을 하시고요.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폭은 100, 높이는 80입니다. 아래쪽에 있는 블리드나 어드밴스드 옵션은 그대로 두고 크리에이트 만들어 줄게요. 출력 선택해 보시면 눈금자가 있으니까 우리도 눈금자를 보면서 비교를 해보는 게 좋겠죠. 뷰에서 룰러스 눈금자 쇼 룰러라고 켜놓도록 하겠습니다. 색상도 미리 지정이 다 되어 있죠. 필요한 색상들만 따로 모아서 뽑아 놓도록 할게요. 스와치 패널 가시면 미리 뽑혀져 있는 색상들이 몇 가지 있는데 내가 필요한 아이들만 따로 그룹으로 묶겠습니다. 이름 GTQ라고 임의로 줄 거예요. 이름은 굳이 안 줘도 상관이 없기는 합니다. 이렇게 새로운 그룹이 하나 만들어졌으면 거기에 필요한 색상들을 더 추가하시면 되겠죠. CMYK라고 뜨면 값을 넣어주시면 돼요. C에 대해서 언급이 없어요. M10에 Y80이라고 했으니까 M10 넣고요. 탭키 눌러가면서 다음 칸 80 넣겠습니다. K에 대한 언급도 없으니까 그대로 0 비워 놓을게요. OK 하면 색상이 이렇게 들어갈 거고요. 반복하시면 되겠죠. 뉴 스와치에서 M은 50입니다. 탭키 눌러서 Y는 100이에요. 엔터, 다시 반복. 색상을 넣다 보면 이렇게 화살표로 연결이 되어 있는 아이 보이시죠? 얘네들은 두 가지 이상의 색깔 조합해서 쓰는 그라디언트예요. 그라디언트 패널 가시면 기본적으로 흰색, 검정색 이렇게 들어가 있을 겁니다. 색깔 자체를 클릭하시면 아래쪽에 색깔 단추가 이렇게 활성화가 돼요. 얘를 더블 클릭해서 색상 CMYK 넣어주시면 될 텐데요. 버전이 낮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CMYK가 안 보이고 그냥 K 값만 보입니다. 그러면 오른쪽 이렇게 3줄이 누르셔서 CMYK 다 보여주세요 라고 불러내실 수 있어요. M은 10. 오른쪽에 있는 값도 더블 클릭해서 창이 뜨면 값을 넣어주시면 돼요. 탭키 눌러가면서 값을 넣겠습니다. 필요한 색상들을 다 뽑았고요. 제작을 할 건데 가이드라인을 어느 정도 배치를 할 건지 뽑아 주시는 게 좋겠죠. 맨 뒤에 깔려 있는 아이부터 차근차근 쌓아 얹겠습니다. 제 뒤에 있는 아이는 이 정도를 벗어나지 않게 그리겠다라고 가이드를 뽑아 주도록 하죠. 왼쪽에 있는 눈금자에서 클릭 드래그 선 딸려 나오죠. 오른쪽으로 한번 더 갖다 놓을 거고요. 위에서도 마찬가지 클릭 드래그해서 이 정도 넘어가지 않게 그리겠다라고 너무 정교할 필요는 없고요. 대강 이 정도의 느낌까지만 주면 됩니다. 모퉁이가 둥근 사각형 이용해서 조합해 쓰시면 되겠네요. 라운디드 렉탱글 클릭 드래그해서 모양 만드실 적에 모퉁이의 둥글기 얼마만큼 둥글어야 되는지 왼손으로 방향키 눌러주세요. 위로 가라 아래로 가라 화살표 누를 때마다 이렇게 모퉁이가 둥그러지는 거 보이시죠? 적당한 둥글기가 됐을 때 마우스 멈추시고 안에 채워져 있는 색상 그리고 바깥쪽에 테두리의 색상 없으면 없다라고 맞춰주시면 되겠죠? 옆에 둥근 아이는 일립스 이용해서 동글라미를 얹어줄 거고요. 이 아이는 알트 드래그해서 옆에다가 하나 더 만들어 줄게요. 보시면 살짝쿵 안으로 파 들어간 거 보이시죠? 이 부분은 사각형으로 메꿔 주겠습니다. 렉탱글 툴 이용하시고요. 점 정확하게 잡았는지 앵커 포인트라고 이렇게 사각형을 얹어 줄게요. 이 모든 아이들 이제 패스파인더로 합체해 주도록 할까요? 윈도우 메뉴에서 패스파인더 불러내시면 합체하거나 빼주거나 나눠주는 기능 활용할 수 있죠. 저희는 합체할 겁니다. 유나이트 한 덩어리가 됐어요. 요 아이에 대해서 이제 같은 간격으로 바깥쪽에 선을 확장시켜 주도록 할게요. 개체 선택한 상태에서 오브젝트 메뉴 가시면 패스
옵셋 패스라고 해서 같은 간격 이동을 시켜줄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면 안쪽으로 축소되는 거고요. 플러스 값이면 바깥쪽으로 확대가 되는 거예요. 프리뷰 보시면서 어느 정도 확대가 될 건지 여러분들이 값을 임의로 주시면 됩니다. 2.5 정도, 요 정도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테두리로 줄 거니까 채워주는 건 없고요. 테두리만 있어요 라고 이렇게 값을 바꿔볼게요. 요거는 선의 두께 값이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2포인트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요거 선택하시고 스트로크 패널 가시면 두께 값을 2라고 바꿔주실 수 있어요. 요거는 점선이 필요하니까요. 대시드라고 체크를 하시면 그 대시 값에 따라서 점선이 촘촘해 보이기도 하고 듬성듬성 넓어 보이기도 해요. 값을 10이라고 바꿔주면 점선이 좀 멀리 떨어져 있죠. 얘를 값을 2라고 하면 굉장히 촘촘하게 들어가는 거 보입니다. 그 값은 여러분들께서 정해주세요. 안쪽으로도 들어갔는데요. 안쪽으로 들어갔을 때는 같은 간격으로 줄이겠다라고 했을 때 느낌이 좀 다릅니다. 개체를 선택해서 오브젝트에 보시면 패스에서 옵셋 패스라고 마이너스 값을 줘서 프리뷰로 보시면 이렇게 뾰족해지는 거 보이시죠? 여기에서는 뾰족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옵셋 패스를 이용하면 안 되겠네요. 얘는 그냥 복사해서 쓰겠습니다. 요 아이를 이라고 알트 드래그해서 복사하시면 또 옷 같은 아이가 하나 더 생겨요. 잘 보이라고 색깔을 좀 바꿔볼까요? 이렇게 똑같은 아이가 생겼어요. 위치는 적당히 크기를 좀 줄여서 배치를 하시고요. 테두리 있습니다. 안쪽에 채우는 건 없어요. 라고 해서 테두리의 색깔 흰색으로 보이니까 그렇게 정해주시면 되죠. 선의 두께 값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된 게 없으니까 요거는 여러분들 마음대로 정해주시면 됩니다. 자, 요 정도로 갈게요. 가장 뒤쪽에 있는 회색 완성이 됐으면 냄비도 만들어 보도록 할까요? 일립스 이용해서 동그라미 쉬프트 눌러가면서 작업하시면 정원이 만들어질 겁니다. 채워주는 색깔 손잡이도 일립스 이용해서 만들어 줄게요. 얘는 테두리만 있어야 되겠죠? 테두리의 두께값 얼마 정도 줄 건지는 각자 알아서 정하시고요. 알트 드래그해서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테두리를 선택하시고 알트 드래그 이 안쪽에 있는 빨강색, 더 빨강색, 더더더 빨강색 얘네들도 같은 간격으로 옵셋 값 주도록 할게요. 개체 선택하시고요. 오브젝트에서 패스를 옵셋 패스라고 마이너스 얼마만큼 줄 건지 미리 보시고 프리뷰 깜빡깜빡 요 정도 들어갔으면 좋겠다. 오케이. 색깔 정하시면 되겠죠? 순서가 얘가 좀 뒤로 빠졌나 봐요. 오른쪽 버튼 어레인지 맨 앞으로 오련이라고 브링 투 프론트라고 하면 제일 앞쪽으로 오죠. 빨강 동그라미 오브젝트에서 패스에서 옵셋 패스 반복을 해주세요. 마이너스 값을 얼마나 줄 건지는 프리뷰로 보시고 가늠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줄무늬 지나가는 거 사각형으로 메꿔줄게요. 렉탱글 툴 이용해서 알트 드래그해서 복사해서 갖다 놓을 겁니다. 방금 했던 작업 반복하는 건 컨트롤 D 눌러주시면 작업이 반복돼요. 배경으로 만들어줄 친구들은 다 제작이 됐으니까요. 여기에다가 불꽃 만들어서 이제 돼지 캐릭터 얹어주면 되겠죠. 불꽃의 경우에는 도형으로는 해결이 안 되니까 펜툴 이용하겠습니다. 펜 도구 들을게요. 시작하는 점 여기입니다 라고 클릭 그리고 클릭 드래그하면 곡선 드래그하면 곡선 가려는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핸들이 보여지고 있다면 이 핸들은 잘라버리는 게 좋겠죠. 중심점을 그냥 클릭하시면 핸들이 잘라져요. 클릭해서 핸들 잘라버릴 거고요. 원하는 방향으로 제대로 핸들이 가리키고 있다면 그럴 땐 그냥 가던 길을 그대로 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안쪽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핸들이 저 바깥쪽을 가리키고 있죠? 그러면 그 중심점을 그냥 클릭해서 잘라 버리시라고요. 만들어 놓고 나서 마음에 안 들면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해서 그 위치라든지 핸들의 방향 조절 가능합니다. 같은 아이는 또 그릴 필요 없이 복사해서 쓰시면 되죠. 알트 드래그해서 복사, 크기는 적당히 조절하시고요. 가져다 얹으시면 되겠죠. 요 불꽃에 대해서 반대쪽을 거울처럼 반사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로테이트 툴 꾹 누르고 계시면 리플렉트 반사시켜 줄 수 있고요. 중심점을 요 가운데로 주시면 되겠죠. 지나가는 아무 곳이나 Alt 누른 상태에서 클릭하시면 이렇게 반대로 거울처럼 반사가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얘는 기존에 있던 거 사라지면 안 되니까 카피. 몽땅 다 배경으로 깔아줄 아이들은 더 이상은 선택이 안 됐으면 좋겠네요. 오브젝트들은 잠가 놓도록 할게요. 락을 걸겠습니다. 셀렉션. 가이드라인도 더 이상은 산만하니까 안 봐도 되겠죠? 뷰에서 가이드는 클리어 가이드라고 지우도록 할게요. 돼지 캐릭터 그 위에 얹으시면 되겠습니다. 일립스 이용해서 돼지의 얼굴. 요 세 개는 패스파인더에서 유나이트 합체를 할 거고요.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시면 안쪽에 동글동글 구슬이 있으니까요. 요 친구들을 조절을 해서 모양을 좀 꾸며주면 되겠죠. 만약에 이렇게 코너 위젯이 없는 옛날 버전의 경우라면 일립스들 만들어 주시고 합체한 다음에 이펙트에 가시면 스타일라이즈에서 라운드 코너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요걸 이용해서 합체를 해주셔도 괜찮아요. 요만큼은 명암이 있으니까요. 칼로 나눠주겠습니다. 개체 선택을 하시고요. 나이프 툴 두겠습니다. 지우개 꾹 누르시면 나이프 보여요. 요만큼 쌍둥하고 잘라서 음영을 표시할게요. 개체를 따로 선택을 할 거고요. 색상 정하겠습니다. 입의 경우에는 요만큼 잘라내면 이 아래쪽이 입이겠죠. 요거는 위에다가 가려줄 아이 하나를 선택해서 색상을 바꿔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두 개를 엮으시면 밑에 있는 아이만 남겨놓으면 입이 되겠죠. 두 개의 동글라미 같이 선택하시고 패스파인더에서 위에 있는 것만큼 뺄 겁니다 라고 마이너스 프론트 하면 웃는 입이 만들어지죠. 패스파인더에서 얘네들은 디바이드 나눠주도록 할게요. 나누고 불필요한 부분들, 입 바깥으로 삐져나간 혀 부분은 지우겠습니다. 순서를 코가 더 위로 올라와야 되니까요. 오른쪽 버튼 어레인지 브링 투 프론트 맨 앞으로 오세요. 안경을 그려서 반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펜툴 이용해서 안경테.
안경에 대해서 반을 잘 만들었으면 리플렉트 툴 이용해서 가운데 기준으로 해서 거울처럼 반사시킵니다. Alt 클릭. 프리뷰로 보시면서 잘 반사되는지 확인하시고요. 기존에 있던 거 사라지면 안 되니까 카피. 불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칼로 그냥 쌍둥 잘라서 버릴게요. 나이프 툴 이용해서 요만큼 필요 없어 라고 지우겠습니다. 같은 색깔로 멀리 가서 찍기가 귀찮으시면 가까이 원하는 색깔을 스포이드로 찍어 주셔도 돼요. 스포이드 툴 이용해서 요 색깔과 같아요 라고 바로 선택하겠습니다. 눈썹의 경우에는 굳이 펜툴까지 이용할 필요 없이 대강 연필로 그릴게요. 펜슬 툴 이용해서 눈썹은 요렇게 생겼다 라고 드래그 제자리로 돌아오시면 색깔 칠했을 때에 바로 보이시죠? 모양은 나중에라도 수정 가능하죠?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해서 원하는 모양을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리플렉트 반사. 귀도 그릴게요. 같은 간격으로 크기를 줄일 때 오브젝트에서 패스에서 옵셋 패스 마이너스 값을 얼마로 줄 건지는 프리뷰로 보셔라. 값이 적당하면 그대로, 값이 모자라면 좀 조절해서 프리뷰 보시면서 작업해 주세요. 오른쪽 버튼 어레인지 순서를 한 단계씩 뒤로 가는 거 샌드 백워드 단축키 쓰시기를 권합니다. 컨트롤 누르고 열려라 네모 가로. 요리사 모자 사각형 이용해서 제작을 할 거고요. 일부분 수정할 때 다이렉트 셀렉션 요거하고 위쪽에 있는 점만 조금 더 커졌으면 좋겠죠? 요걸 하나하나 그냥 수정을 하셔도 돼요. 이렇게 원하는 만큼 늘려주셔도 되고요. 스케일 툴 이용해서 크기를 양쪽 다 균일하게 조절하실 수도 있습니다. 스케일 툴 더블 클릭 얼마만큼 110% 프리뷰로 보시면서 적당한 크기로 늘어나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죠? 패스파인더 이용해서 디바이드 나누고 색상 다른 거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색상 정효하시고 순서가 적당하지 않은 아이들은 개체 선택하시고 오른쪽 버튼 어레인지 한 단계씩 뒤로 가셔도 되겠지만 단축키 컨트롤 열려라 네모가로 이용해서 원하는 순서 될 때까지 반복을 해주세요. 전체적으로 얼굴이 다 완성이 됐으면 얘네들은 뿔뿔이 흩어지지 말라고 그룹으로 좀 묶어 놓도록 할게요. 오른쪽 버튼 그룹. 돼지의 옷 부분 하얀색으로 일립스 만들어 줬고요. 목 부분은 잘라서 표현을 하도록 할게요. 칼을 들겠습니다. 이렇게 쌍둥하고 쌍둥하고 지나가면 되죠. 정교하게 그릴 필요가 없는 아이들은 대강 그려주세요. 색깔 너는 이라고 선택을 했고요. 그라디언트 적용했습니다. 돼지는 얼굴 제일 앞으로 올게요. 어레인지 브링 투 프론트. 안쪽에 주머니도 펜툴 이용해서 대강 그릴게요.
손의 경우에도 펜툴로 일일이 그리기 힘드시면 연필이나 물방울 브러쉬 이용하셔도 됩니다. 페인트 브러쉬 꾹 누르고 계시면 블러 브러쉬, 물방울 브러쉬 보이시죠? 여기에서 색깔 지정하시고 드래그해서 문질문질 이렇게 댕글댕글 그려주시면 얘는 한꺼번에 그냥 원을 내가 그린 것처럼 인식이 돼요. 손가락, 브러쉬의 두께값, 열려라 네모가로, 닫혀라 네모가로 이용해서 적당한 두께로 골라주시고요. 이렇게 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요만큼 칼질을 해서 색깔을 나누도록 할게요. 칼을 들 거고요. 개체 선택하신 상태에서 나이프로 쌍둥하고 지나가요. 쌍둥하고 지나가면 요만큼 칼집 난 거 보이시죠? 그것만 색깔을 좀 짙은 색깔로 지나가면 마치 이렇게 금이 간 것처럼 보여요. 개체 선택하고 칼집을 내겠습니다. 주먹을 잘 그렸으면 요거는 반대쪽으로 거울처럼 반사시켜 주시면 되겠죠? 요 아이들 이거랑 요거랑 지금은 다 따로따로 분리가 된 거기 때문에 같이 선택하셔야 돼요. 요거랑 쉬프트, 요거랑 쉬프트, 저거. 그리고 주먹도 같이 잡아야 되겠죠? 흩어지지 않도록 그룹으로 묶어 놓으시면 나중에 선택하기가 좀 편하겠죠? 이렇게 리플렉트 반사하겠습니다. Alt 클릭. 프리뷰로 보시면서 방향 맞는지 확인, 카피. 리본 얹어서 글씨 맞춰줄까요? 사각형으로 쭉 만들어 줄 거고요. Alt 드래그해서 복사. 점을 하나 추가시켜 주도록 할게요. 펜툴 꾹 누르시고 Add Anchor 포인트 이쯤에다가 점 추가하겠다 라고 하면 점이 하나 따로 생성이 되죠.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그 점 하나만 쏙 들어가게 리본 테이프 모양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순서를 얘가 제일 앞쪽으로 나왔으면 좋겠다. Bring to Front. 나머지 부분 펜툴 이용해서 메꿔줄게요. 클릭, 클릭, 클릭.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반대쪽 또 그릴 필요 없이 얘도 리플렉트 할까요? 리플렉트 반사. 중심은 요 리본의 가운데라고 마우스 갖다 대시고요. 센터라고 말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Alt 클릭해서 거울처럼 반사된 거 확인, 카피. 순서를 요 리본이 제일 위쪽으로 올라와야 되겠죠? 얘네들 리본들도요 한꺼번에 묶겠습니다. 그룹 살짝 휘어지게 이펙트를 주시면 되겠죠. 이펙트에 가시면 워프에서 무지개처럼 휘어줄 거예요. 아크라고 보입니다. 밴드 값은 여러분들이 보고 비슷하게 맞춰주시면 돼요. 오케이. 글씨를 얹도록 할까요? 타입 툴 들어서 글씨 쓰죠. 그 꼴에 대해서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에리얼의 레귤러. 요게 레귤러고 볼드는 제죠. 글꼴 맞춰줄게요. 에리얼의 레귤러. 글자 크기 17. BBQ는 볼드체죠. 글자 크기 27. 나머지 조리도구 만들어서 얹겠습니다. 일립스 이용해서 길게 다이렉트 셀렉션 양쪽 옆에만 모서리 둥근 사각형 빼면 되겠죠. 두 개를 같이 잡으시고요. 패스파인더에서 마이너스 프론트 빼주면 됩니다.
여기에서는 요만큼만 잘라주시면 되겠죠? 잘라줄 선을 기준선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두 개를 같이 잡아서 패스파인더로 나눠줍니다. 그럼 위쪽만 분리해서 버리면 되겠죠? 요 하얀 부분만큼만 구멍 빼겠습니다. 패스파인더 이용해서 마이너스 프론트 구멍이 뿅 하고 빠지는 거 보이시죠? 파일을 다 제작을 하셨으면 빠뜨린 게 없는지 다시 한번 쭉 확인을 하시고요. 파일을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가놨던 아이들은 굳이 풀지 않아도 되고요. 이펙트도 굳이 익스펜드라고 확장 안 하셔도 됩니다. 눈에 보이는 그대로 저장할게요. 파일에서 세이브, 경로는 GTQ라고 하는 폴더 안에다가 처음에 주고 들어왔던 그 이름 그대로 기본적으로 AI라고 되어 있는 거 잘 확인하시고 저장하시면 첫 번째 문제가 끝났습니다.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용지 사이즈가 160에 120짜리로군요. 파일을 새로 만들 거예요. New. 파일의 이름은 수험번호 넣으시고 본인의 이름 넣으시고 두 번째 문제니까 2라고 주셔야 되겠죠. 단위가 밀리미터 단위인 거 꼭 확인해 주시고요. 윕스 폭이 160이죠. 하이트 높이가 120입니다. 그레이트. 눈금자 똑같이 켜놓는 게 좋겠죠? 단축키 쓸게요. 컨트롤 R 눌러주면 눈금자가 바로 나옵니다. 두 번째 문제부터는 그릴 개체가 좀 많으니까요. 색깔들을 몽땅 다 한꺼번에 뽑을 필요는 없겠습니다. 끼리끼리 그릴 때마다 뽑아주시면 되는데 두 번째에서는 패턴을 등록하는 문제가 나오니까요. 패턴 거리부터 먼저 제작을 하도록 할게요. 가이드라인을 뽑아서 어느 정도에 배치할 건지부터 범위를 좀 잡아줄까요? 위쪽에는 눈금자에서 클릭 드래그해서 요만큼 벗어나지 않겠다. 왼쪽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요만큼 벗어나지 않겠다라고 범위를 잡아서 요 안에다가 돼지 그리도록 할게요. 색상들 뽑으려면 스와치 패널에서 그룹을 따로 만들어주는 게 좋다라고 했고요. 이름은 이제 굳이 안 넣을게요. OK 단추 눌러서 새로운 그룹이 만들어지면 거기에다가 내가 추가할 테다라고 뉴 스와치. 색상 값은 돼지에 필요한 색상 값만 넣겠습니다. M30에 탭키 눌러서 Y20 끝. 그러면 색상 살구색이 하나 들어갔죠. 반복하시면 돼요. 색상에 대해서 화살표로 이렇게 연결이 된 건 그라디언트 색상이죠. 그라디언트 패널 가셔서 색상 흰색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 거 콩 찍으시면 이렇게 아래쪽에 색상 활성화됩니다. 더블 클릭해서 CMYK 값 넣으시면 되겠고요. 혹시라도 CMYK 안 보이시는 분들은 이렇게 오른쪽 상단에 있는 3줄이 누르셔서 CMYK다 라고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몸통부터 그리는 게 좋겠죠? 일립스 이용해서 커다랗게 몸통을 대충 틀을 잡을 거고요. 스트로크 선은 필요가 없으니까 뺄게요.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해서 점들의 위치 좀 수정을 하겠습니다. 핸들을 쭉쭉 당겨 주시면 요것도 몸통이 좀 모양 달라지죠? 얼굴 일립스 다시 이용해서 돼지 얼굴. 그라디언트가 이렇게 동글동글 퍼져나가는군요. 선택을 하시고 그라디언트 패널 보시면 지금 선형으로 되어 있는 거 동글동글 퍼져나가라 방사형으로 바꿔줄 수 있어요. 바꿔주실 때도 이 가운데에 점 이용하셔서 어느 정도 퍼질 건지도 정하실 수 있습니다. 돼지 얼굴 부분은 이렇게 왼쪽 상단에서 하얗게 빛나죠? 요거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네요. 그라디언트 도구를 들으시면 이렇게 막대가 직접 보이니까요. 그 막대를 위치 조절해서 내가 밝게 보이고 싶은 부분을 직접 이렇게 클릭 드래그해서 표현하실 수도 있습니다.
알트 드래그에서 복사해서 써먹을 수 있는 아이들은 최대한 활용하시는 게 좋겠죠. 개체를 선택하시고 순서를 오른쪽 버튼 어레인지 맨 뒤로 보낼게요. Send to back. 이 친구는 앞으로 와야 되는군요. 어레인지 bring to front. 단축키를 이용하시면 훨씬 편해요. 거울처럼 반사 필요한 아이들은 리플렉트 툴을 이용하시면 되죠. 너네들은 이라고 해서 리플렉트 반사 어디 기준으로 할 건지 Alt 클릭하셔서 위치 대강 잡으시고요. 기존에 있던 거 사라지면 안 되니까 카피. 다리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펜툴로 정교하게 그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아이들은 그냥 연필로 빠르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색깔을 눈에 보일 수 있도록 연필 색깔 고르시고요. 클릭 드래그해서 다리 부분을 빠르게 슝 그려줄게요.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이런 아이들은 색깔 채워주면 되겠죠. 칼로 쌍둥하고 잘라줍니다. 아래쪽만 다리 색깔 바꿔줘요. 반복하시면 되겠죠. 연필을 들을 거고요. 기본 색깔 있는 걸로 골라주시고 다리 부분 대강 그려줄 거다. 색깔은 스포이드 툴 이용해서 얘랑 같아요 라고 만들어진 친구 칼로 다리 부분 잘라주시고요. 선택해서 색상 넣어주시고요. 돼지꼬리에 대해서 요것도 그냥 연필로 매끄럽게 그려줄게요. 펜슬 툴 이용해서 빙글빙글 하고 그려줄 겁니다. 선이 그리는 동안에 안 보이시는 분들은 선의 색깔을 안 주셨기 때문이에요. 선의 색깔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시고 연필을 들어서 돼지꼬리 빙글빙글 그려주시면 되겠고 요 아이에 대해서는 시작 부분은 두껍고 끝나는 부분은 뾰족하죠. 선을 선택하시고 스트로크 패널을 봐주세요. 스트로크에 보시면 이렇게 프로파일이라고 미리 만들어져 있는 유형이 있는데 선이 시작과 끝이 똑같은 두께라서 그래요. 얘를 뿅 하고 화살표 누르시면 시작과 끝이 서로 다른 아이 보이시죠? 클릭해서 표현을 해줍니다. 선의 두께 값을 좀 더 두껍게 표현하면 결과물과 비슷하죠? 요거는 요대로만 둘 것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나중에 패턴으로 적용을 해야 되니까요. 눈에 보이는 그대로를 확장시켜 주세요 라고 오브젝트에서 익스펜드 확장하겠습니다. 그러면 선의 두께 값이 나중에도 변하지 않아요. 돼지를 한 마리 잘 그렸으니까요. 이 친구에 대해서는 패턴으로 등록을 하겠습니다. 결과물 보시면 패턴에 돼지가 이렇게 서로 엇갈려서 벽돌처럼 배치가 되어 있어요. 또 하나 그 위에는 이렇게 사이사이에 엇갈려 있죠. 그래서 얘는 그냥 패턴으로 블록 쌓기가 아니라 사선으로 벽돌 쌓기를 해야 됩니다. 돼지를 선택하신 상태에서 오브젝트 메뉴 가시면 패턴 만들겠다 메이크 보여요. 바로 위쪽에다가 하나씩 위로 쌓아진 거 보이시죠? 얘를 타일 쌓는 방법을 그리드가 아니라 브릭 바이 로우라고 해서 벽돌 쌓기처럼 이렇게 얹을 수가 있는 겁니다. 다닥다닥 붙어 있는 거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으니까요. 이대로 저장을 할 거예요. 이름을 주겠습니다. 피그. 그렇게 하겠다라고 던 체크를 하고 나오면 되겠죠. 패턴 등록은 끝났습니다. 머스타드 요 소스도 만들어 줄게요. 머스타드 소스의 경우에 필요한 색상 뽑아 줄까요? 스와치 패널에서 막내둥이 제일 끝자락에 있는 애를 기준으로 해서 색깔 추가하겠습니다.
머스타드 소스 요 아래쪽에다가 그려줄 건데요. 얘는 펜툴로 그리면 너무 힘들겠죠. 같은 두께값 그리기가. 그래서 물방울 브러쉬 이용을 할 거예요. 블러 브러쉬 선택을 할 거고요. 같은 색깔로 가장 베이스가 되는 노란색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노란색 선택을 하고요. 브러쉬의 두께값 열려라 네모가로 닫혀라 네모가로 이용해서 적당한 두께값으로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클릭 드래그해서 쭉쭉쭉 하나 만들었어요. 여기에서 뒤쪽에 보시면 살짝 빨갛게 묻어나는 거 알트 드래그해서 복사하겠습니다. 뒤쪽에 깔려 있는 건 짙은 색깔로 바꿀 거고요. 요거는 그 위에 얹어진 거 이렇게 살짝 겹쳐 놓으면 되겠죠. 반짝거리는 부분도 역시 물방울 브러쉬 이용해서 작업을 하시면 되는데요. 반짝거리는 거는 더 선이 가늘어야 되겠죠. 블러 브러쉬 이용할 거고요. 밝은 색깔로 할 거니까 색상을 먼저 지정을 해 주겠습니다. 두께값을 적당히 조절하시고 살짝 쿵 빛나는 부분들 드래그해서 표현을 해주세요. 머스타드 작업이 끝났고요. 요만큼도 그룹으로 좀 안전하게 묶어 놓을까요? 따로따로 흐트러지면 안 되니까요. 오른쪽 버튼 그룹, 얘네들도 오른쪽 버튼 그룹. 가이드라인은 좀 지울게요. 뷰에서 가이드는 클리어 가이드 지워줄 거고 머스타드 통 먼저 만들겠습니다. 가이드라인을 새로 뽑도록 하죠. 허리가 온폭한 부분은 요만큼, 밑바닥은 저만큼 대충의 위치만 좀 맞춰줄게요. 필요한 색상을 뽑겠습니다. 펜툴 이용해서 아웃라인을 좀 따도록 할게요. 펜 도구 이용할 거고요. 반만 그려서 얘를 반사시켜줘도 되겠죠? 가운데 가이드라인을 뽑아서 반만 그리겠습니다. 리플렉트 알트 클릭해서 반사시켜주면 이렇게 반대가 되죠. 카피. 두 개를 합쳐주면 돼요. 패스파인더에서 유나이트 합치면 하나가 완성이 되죠. 이제 가이드라인은 필요 없으니까 뷰에서 가이드는 클리어 가이드라고 지워 놓을 거고요. 색상을 맞추겠습니다. 요만큼을 잘라서 표현을 해주면 되겠죠. 펜툴 이용할 시간이 없으시면 연필 이용해서 분리할 선을 그려주세요. 패스파인더로 디바이드 나눌 거고요. 일부분 선택해서 색상 맞춰줍니다. 물방울 브러쉬 이용해서 반짝거리는 부분을 표현을 해주셔도 돼요. 색상을 정하시고요. 브러쉬의 크기 조절하시고 연필 이용해서 자르는 선을 그려줍니다. 요만큼이라고 자르는 선. 예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요 선에 대해서 패스파인더로 나눠줄 거다. 일부분을 선택해서 색상 적용할 거고요. 반짝거리는 부분은 물방울 브러쉬. 반복하시면 되겠죠. 연필을 들으세요. 연필 선을 잘 보이는 색깔로 바꾸시고 요만큼 자르겠다라고
몽땅 선택하시고 패스파인더에서 디바이드 나눕니다. 다이렉트 셀렉션 선택하시고 색상 적용하시고 물방울 브러쉬 이용해서 반짝거리는 부분 정교하게 그려야 되는 부분은 어쩔 수 없이 펜툴 이용하지만 대강 그려도 되는 부분들은 시간이 없으니까 연필 툴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머스타드 라인 알트 드래그해서 가져다 붙이시면 되는데 순서가 뒤로 빠졌으니까 오른쪽 버튼 어레인지 브링 투 프론트 앞쪽으로 보낼 거고요. 크기 적당하게 조절하세요. 쉬프트 눌러가면서 크기 조절합니다. 요거는 보라색의 선 따로 그릴 필요 없이 복사해서 표현을 할 거고요. 하나 복사해 놓을게요. 그리고 이 바깥쪽으로 라벨 바깥쪽 삐져나온 머스타드는 클리핑 마스크로 주변을 정리할게요. 문제에서도 머스타드 용기에 클리핑 마스크를 적용해라 라고 되어 있죠. 라벨지 컨트롤 C 복사해서 컨트롤 V 붙이시면 하나가 더 생성된 거 보이시죠? 구분 잘 되라고 색상을 전혀 다른 색상으로 표현을 하자면 이렇게 보일 겁니다. 이 아이를 뚜껑처럼 덮어주세요. 그리고 요거하고 삐져나간 머스타드 쉬프트 눌러가면서 얘랑 같이 선택을 합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메이크 클리핑 마스크라고 그렇게 삐져나간 아이들만 선 정리되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요거는 복사해 놓은 거 선을 보라색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는 브러쉬 적용해라 라고 되어 있죠. 차콜 펜슬이라고 하는 브러쉬 적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브러쉬 패널 가시고요. 여기서는 차콜 페더네요. 차콜 펜슬이 바깥에 안 나와 있어요. 라이브러리에서 찾으시면 되겠죠. 뿅 찍으시면 어디에 들어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아무거나 클릭을 해서 일단 창을 띄우시고요. 오른쪽으로 가라 라고 계속 차분히 찾아주십시오. 이 근처에 어딘가 있을 것 같죠? 마우스 갖다 대고 기다리시면 이름이 이렇게 뜨기도 하고요. 오른쪽 상단에 3줄이 누르시면 거기에서 리스트 뷰 이름으로 보여주세요 라고 해서 차콜 펜슬 찾으실 수도 있습니다. 갖다 얹으시면 되겠죠. 크기를 살짝 꿍 줄이도록 할게요. 순서를 맨 앞으로 어레인지 브링 투 프론트 타이핑 하겠습니다. 글꼴에 대해서 지시가 되어 있죠. 크기가 서로 다르고 색깔이 서로 다르고 적용을 하세요. 오른쪽에 있는 거 햄도 만들겠습니다. 스와치에서 필요한 색상을 먼저 뽑고 갈게요. 제일 끝자락에 있는 색깔 기준으로 해서 더 추가하겠습니다. 뉴 스와치. 가이드라인을 뽑아서 어느 정도에다가 배치할 건지 정도는 맞춰줄게요. 왼쪽에서 눈금자 쭉 드래그 하고요. 100 넘기지 않겠다. 오른쪽도 쭉 당기셔서 150 넘기지 않겠다. 라운드 렉탱글 이용해서 사각형 모서리를 둥글게 위로 올라가라 화살표 누르시면 모퉁이 조절하면서 작업하실 수 있어요.
알트 드래그해서 복사 조그맣게 줄일 거고요. 나머지 삐죽삐죽한 건 그냥 펜툴 이용해서 제작을 하죠. 음영이 진 부분들은 칼을 이용해서 자르셔도 되고요. 얘네들은 그냥 쭉쭉쭉쭉 선들을 그리셔서 디바이드로 나누겠습니다. 라인 툴 이용해서 잘라줄 선들을 그냥 쭉쭉쭉쭉 그릴게요. 몽땅 다 선택하시고 패스파인더에서 디바이드 나눌게요. 조각조각 나뉘었으면 다이렉트 셀렉션으로 짙게 표시할 부분들 얘랑 쉬프트, 쟤랑 쉬프트, 걔라고 해서 색상을 좀 짙게 표현하면 되겠죠. 리플렉트 반사하겠습니다. 리플렉트 툴, 햄의 정 가운데 부분 센터라고 말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작업하시면 되겠죠. 센터가 잘 안 보이시면 뷰에서 아웃라인으로 보시면 센터가 여기 있구나 라고 하는 게 바로 보여요. Alt 누르면 센터 여기죠. 클릭해서 좌우로 이렇게 바뀌는 게 아니라 우리는 위아래로 뒤집어졌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렇게 아래쪽으로 거꾸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버티컬이 아니라 호리젠탈이라고 바꿔주시면 프리뷰로 봤을 때 위아래로 되는 거 보이시죠? 카피. 뷰에서 다시 프리뷰 바꿀게요. 꾸깃꾸깃하게 주름 부분 요것도 펜툴 이용하긴 좀 힘드니까요. 연필로 그냥 빠르게 그리겠습니다. 선이 보일 수 있게 색깔 정하시고 꼬불랑꼬불랑 연필 그려주겠습니다. 됐을까요? 이 친구도 패스파인더에서 디바이드 나눠주고요. 다이렉트 셀렉션 얘는 이라고 해서 색깔 바꿔주면 되겠죠. 요 주름도 위아래로 리플렉트 반사시킬게요. 알트 클릭해서 일단 요거라고 위아래로 되는 거 프리뷰 확인하시고 기존에 있던 거 사라지면 안 되니까 카피. 순서가 맨 뒤로 갔나 봐요. 오른쪽 버튼 어레인지 맨 앞으로 보내시면 이렇게 보이시죠? 제가 가운데 안 맞췄나 봅니다. 위치 대강 맞추시면 되죠? 소시지 부분 요거에 패턴을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룹을 좀 풀게요. 오른쪽 버튼 언그룹. 자, 소시지 부분 요거만이라고 선택된 거 보이시죠? 그거를 컨트롤 C 복사해서 컨트롤 V 붙이면 하나가 더 생겨요. 거기에다가 저희가 패턴으로 등록했던 돼지 적용하면 이렇게 돼지가 들어오죠. 같은 위치에다가 지금 저희 작업할 때 스마트 가이드가 켜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석처럼 철커덕철커덕 붙는 느낌이 들 거예요. 돼지가 너무 크니까 스케일 툴 더블 클릭하셔서 크기를 작게 줄일 테다 30. 프리뷰로 보시면 작게 줄어드는데 돼지만 줄어드는 게 아니라 여기 오브젝트도 같이 줄어드는군요. 오브젝트는 줄어들면 안 되겠죠. 요거 V체크를 해제시켜 줄게요. 그럼 돼지가 많아졌네요. 퍼센트는 여러분들께서 조절하십시오. 요 정도 느낌으로 갈게요. 요건 임의로 다른 색깔 이렇게 넣어 보겠습니다. 내 귀퉁이에다가 동글라미를 갖다가 배치하고 그만큼씩 빼면 라벨이 만들어지겠죠. 알트 드래그해서 복사, 알트 드래그해서 복사. 요만큼만 빼시면 되는 거예요. 요거랑 쉬프트 동글라미들 같이 선택을 하시고 빼겠습니다 라고 패스파인더에서 마이너스 프론트 하면 그만큼만 쏙 빠집니다. 같은 간격으로 오브젝트 축소할 때 오브젝트의 패스에 옵셋 패스 이용한다. 마이너스 얼마만큼 줄 건지는 숫자 값 여러분들이 보시고 적용하시면 되겠죠.
선에 대해서 색깔값만 있고 두께값만 있고 점선이라는 말은 없지만 보기에 점선으로 보이니까 선의 색깔과 두께뿐만 아니라 점선도 체크를 해주세요. 돼지, 알트 드래그에서 복사, 순서, 어레인지, 브링 투 프론트. 프레쉬라고 하는 라벨 붙어 있는 곳에는 점 추가해서 리본 모양으로 만들어 줄 거고요.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시면 점 하나만 이렇게 옮기실 수 있죠. 이제 음영해진 부분만 완성을 하면 되겠죠. 음영진 부분은 요 소시지의 여기 뒤쪽에 반투명하게 보이는 요 부분이에요. 요거는 개체를 좀 알트 드래그해서 복사 하나로 합쳐 버릴게요. 합체해서 색깔을 좀 짙게 주겠습니다. 요 친구예요. 요거를 투명도 오른쪽에 있는 패널 트랜스퍼런스 이용하시거나 위쪽에 있는 오퍼시티 이용해서 50%라고 하면 뒤쪽에 비쳐 보이는 거 확인되시나요? 이렇게 겹쳐 놓으시면 완성이 될 텐데 전체가 음영지는 게 아니라 요만큼만 지죠. 요거는 알트 드래그해서 요만큼 패스파인더로 빼주겠다라고 마이너스 프론트 요만큼만 남으니까 그 위에다가 겹쳐서 얹어 놓을게요. 이제 이 핸들에 대해서 드랍 섀도우 그림자 걸어주시면 될 텐데요. 그림자가 여기 전체적으로 쭉 그림자 지니까 그룹으로 묶어놓고 한꺼번에 그림자 처리하겠습니다. 모두 다 선택하겠다. 오브젝트를 오른쪽 버튼 그룹으로 묶어주시면 이제 하나의 덩어리가 됐죠. 이펙트에 가시면 스타일라이즈에 드랍 섀도우 보입니다. 그림자 거리값이라든지 농도 출력 형태하고 비슷하게 맞춰주실 수 있을 거예요. OK 단추 눌러서 마무리. 빠뜨린 게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고요. 작업이 다 끝났으면 파일을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상단에 파일 저장할 거니까 세이브. 경로 GTQ 안에 파일의 이름, 처음에 주고 들어왔던 그 이름, 포맷이 AI인지 확인하시고 저장을 해주세요. OK. 세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용지 사이즈가 210에 297이군요. 파일을 새로 만들게요. 파일의 이름 주셔야 되겠죠? 수험번호 넣을 거고요. 본인의 이름 넣습니다. 세 번째 문제니까 3. 단위가 밀리미터 단위인 거 꼭 확인을 하시고요. 윕스 210에 하이트 297입니다. 크레이트. 눈금자 꺼내도록 할게요. 컨트롤 R 단축키 쓸 거고요. 세 번째 문제에서는 배경 깔아주고 거기에 심볼들 뿌려줘야 되는데요. 심볼 제작부터 먼저 해보도록 할 거예요. 심볼 만들기 위한 색상 스와치에서 그룹으로 모아 놓겠습니다. 색상 추가할게요. 뉴 스와치 필요한 색상들 탭키 눌러가면서 입력을 해주세요. 심볼을 만드실 때에 뿌려지는 크기 얼추 비슷하게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크거나 너무 작을 경우에는 나중에 심볼 뿌렸을 때에 크기 조절하기가 어려우니까요. 대충 가이드라인 이 정도에다가 맞춰놓고 작업하겠다라고 얼추 비슷하게 범위 잡고 시작할게요. 길다랗게 꼬챙이 그릴게요. 렉탱글 툴. 일립스 이용해서 동그라미 고리 그려줄 거고요. 요거는 선으로 스트로크 두께값 조절하시는 게 좋겠죠?
하나하나씩 꽃이 만들어 볼게요. 일립스 이용해서 패스파인더 이용해서 나눠줄 거고, 불필요한 건 다이렉트 셀렉션, 요 부분 필요 없어요 라고 지워주시면 되겠죠. 동그라미로 그리셔도 되겠지만 이렇게 점점 들어가 있는 건 물방울 브러쉬 이용해서 콕콕 찍어주도록 할까요? 색깔 값 정하시고요. 브러쉬의 크기, 열려라 네모가로, 닫혀라 네모가로 이용하면 크기 조절해서 콕콕콕 찍어줄 수 있어요. 송이버섯도 펜툴 이용해서 제작하시기 힘드시면 물방울 브러쉬 이용해서 색깔 칠해주도록 할게요. 물방울 브러쉬 이용해서 계속 칠해주겠습니다. 물감의 색깔 정하시고 브러쉬의 두께값 조절하시고요. 너무 크게 그렸나봐요. 사각형으로 오이인가요? 자, 얘를 만들어서 이펙트 꾸겨주겠습니다. 워프. 실제로 보이는 만큼 그대로 확장시켜 줄게요. 오브젝트에서 익스펜드 어피어런스. 알트 드래그해서 복사해서 가져다 놓을 거고요. 위쪽에 있는 옵션을 보시면 컨버트 포인트 이용해서 곡선화 시켜 주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살짝 같이 잡으시고 패스파인더에서 나눠줄 거예요. 불필요한 거는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해서 지워버립니다. 연필 들어서 중간에 있는 선들 가볍게 그려줄게요. 같은 가격으로 축소할 때 오브젝트에서 패스, 옵셋 패스 이용해서 마이너스 값을 얼마나 줄 건지는 프리뷰 보시면서 정하시면 되겠죠? 오이의 씨앗은 로테이트 툴 이용해서 돌려주겠습니다. 중간은 오이의 중간 부분 알트 클릭. 회전은 5개 할 거니까 360도를 나누기 5개로 할 거예요 라고 프리뷰 보시면 이렇게 돌아가죠. 제가 일부분만 선택했나 봐요. 셀렉션 툴 얘입니다 라고 선택할 거고요. 로테이트 알트 오이의 중간 클릭. 컨트롤 D 눌러서 반복해 줬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다 확장시켜 줄게요. 가느다란 선들이 있는 것들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다 뚜렷하게 패스화 시켜달라. 익스펜드 어피어런스 몽땅 다 면이 됐어요. 이렇게 해서 꽃을 하나 잘 만들어 줬으면 심볼로 등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볼의 이름을 주세요. 이름이 정해진 거 있으시죠? 심볼 패널로 갈 거고요. 기존에 있던 아이들 위치에다가 얘를 끌어다가 놓으시면 됩니다. 질질질 끌어서 심볼 패널에다 놓을 거고요. 이름 얘는 더 이상 필요가 없으니까 지우도록 할게요. 가이드라인도 뷰에서 가이드 클리어 가이드 지우겠습니다. 배경부터 깔도록 할까요? 메쉬 툴 이용해서 210에 297짜리 색깔 2가지 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사각형 렉탱글 툴 이용해서 그냥 클릭하면 대화창이 뜰 거예요. 210에 297
색상 스와치에서 좀 뽑아 놓도록 할까요? 맨 뒤쪽에 있는 색깔 클릭하시고 추가하겠다. 뉴 스와치. 색상을 다 뽑았으면 전체적으로는 하늘색 계열이니까 이렇게 줄 거고요. 메쉬 툴 이용해서 요 부분 그리고 저 부분이 살짝 핑크핑크하죠. 그 부분들만 메쉬 툴 적용하겠습니다. 여기요 라고 위치 찍어 줄 거예요. 색깔 핑크한 부분을 정하시고요. 전체적으로 다 퍼져나가는데 좀 막아줄까요? 요만큼이라고 다시 선을 콩 찍어서 여긴 파란색으로 막아주겠습니다. 클릭해서 막아줄게요. 원하는 위치 클릭을 하시고 거기에는 핑크색으로 표현하겠다. 더 퍼져나가지 않았으면 좋겠는 부분 클릭해서 파란색으로 채워주시면 됩니다. 이 정도로 표현하도록 할까요? 더 이상은 배경이 움직일 일이 없을 것 같으니까요. 커다란 아이는 작업이 끝났으면 그때그때 잠궈주세요. 오브젝트에서 락을 걸겠습니다. 셀렉션. 배경이 되는 아이들 쭉쭉쭉 채워 나가도록 하죠. 울타리부터 만들겠습니다. 펜 툴 꾹 누르면 애드 앵커 포인트 하나 추가하시고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해서 여기를 뾰족하게 당겨 줄 거예요. 하나를 잘 만들었으니 얘를 복사하시면 되겠죠. 알트 드래그해서 복사 옆에다가 놨고요. 반복할 거예요. 컨트롤 DDDD에서 쭉 반복해서 배열을 하겠습니다. 요 정도 놓으면 될 것 같죠? 동글동글하게 수풀이 우거져 있군요. 이 아래쪽은 몽땅 다 그냥 메꿔주시면 되겠죠. 펜 툴 이용해서 클릭 대강 메꿔줄게요. 구름을 얹겠습니다. 일립스 이용해서 구름. 구름을 한 송이 만들어 줬으면 요만큼이라고 한꺼번에 선택하시고 패스파인더에서 합쳐 버릴게요. 그 위에 가렌트가 있네요. 깃발들을 그려주겠습니다. 깃발의 경우에는 점이 하나만 있어야 되니까요. 다이렉트 셀렉션으로 이 두 개의 점을 이라고 따로 선택하시고 오브젝트에서 패스를 에버리지라고 중간 평균 내주면 OK 단추 눌렀을 때 가운데로 숑 모이죠. 이렇게 해서 한쪽을 만들어 줬으면 나머지는 반사시키면 되겠습니다. 요만큼이라고 선택을 했고요. 리플렉트 할 거예요. 반사. 가운데는 이쯤이다 라고 알트 클릭. 위아래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양옆으로 돼야 되죠. 그러면 버티컬로 옵션 바꿉니다.
프리뷰로 꼭 보시고 방향이 맞는지 확인해 주세요. 카피. 그 위에다가 블렌드 툴 이용해서 곡선들 지나갈 수 있게 선을 이렇게 그려주겠습니다. 흰색 선과 노란색 선 경로를 잘 확인하시고 곡선 그려줄게요. 펜툴 이용하시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커버처 툴 이용하셔도 돼요. 커버처 툴은 그냥 클릭할 때마다 거기에 맞게 곡선이 그려집니다. 선만 있다라고 해서 선의 색깔, 클릭할 때마다 계속 곡선으로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죠? 지나가는 선 여기서 끝날 거다 라고 마무리 지어 줄 거예요. 컨트롤 클릭. 노란색의 선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만들어진 선은 나중에라도 수정 가능합니다.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점의 위치 따로 이렇게 드래그 할 수 있어요. 핸들 조절하시고 적당히 꾸며주세요. 지나가는 선 2개 노란선과 하얀색 선 그려줬는데요. 선에 대한 두께값도 지시가 되어 있어요. 노란색의 경우에는 두께값이 3이라고 하니까 스트로크에서 웨이트 3이라고 값을 바꿔줄게요. 요 2개의 선 같이 선택을 할 거고요. 오브젝트 메뉴에 보시면 블렌드를 만들어 주겠다라고 블렌드, 메이크, 그럼 이렇게 색깔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그런데 문제에서는 색깔이 아니라 단계 15단계라고 지정이 되어 있죠. 블렌드 툴 더블 클릭하시면 옵션 창이 열립니다. 여기에서 옵션을 바꿔주실 수 있어요. 스페이싱 사이를 컬러가 아니라 스텝으로 바꿀 거다. 15단계라고 프리뷰 보시면 문제지하고 비슷하게 선으로 이어지는 거 보입니다. 여기에 햇님들이 쭈루룩 하고 브러쉬로 뿌려져 있죠. 붓을 들겠습니다. 페인트 브러쉬 지나가는 경로 쭉 드래그해서 햇님이 이 정도로 지나가는 것 같죠. 방금 브러쉬로 그린 선을 선택한 상태에서 브러쉬 패널 봐주세요. 미리 만들어져 있는 아이들 몇 가지 보이는데 햇님은 안 보이는군요. 그러면 라이브러리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라이브러리 선택하시고 어느 그룹에 들었는지 모르겠다 아무거나 클릭해서 일단 창을 띄울게요. 모양을 봐야 되니까 얘를 리스트 뷰가 아니라 썸네일 뷰로 바꿔서 보겠습니다. 쭉 왔다 갔다 하면서 햇님을 찾아주세요. 여기 있군요. 브러쉬에 대해서도 두께값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두께는 1포인트라고 했으니까 그대로 갈게요. 이 위에다가 저희가 아까 만들었었던 심볼도 뿌려줘야 되겠죠. 심볼 패널 보시면 만들어놨던 요 아이 기억하고 있군요. 꼬치가 여기, 저기, 거기라고 해서 6개가 지금 뿌려져 있어요. 위치 잘 보시고 스프레이 들겠습니다. 이쯤에다가 라고 클릭. 원하는 위치에다가 뿌렸는데 혹시 개수가 너무 많이 뿌려졌다 싶으신 분들은 얘를 왼손으로 Alt 눌러가면서 클릭하면 개수 줄어드는 거 보이시죠? 만들어 놓고 나서 위치나 크기, 방향 바꿔줄 수 있습니다. 얘는 좀 왔다 갔다 하기 귀찮으니까 스프레이 툴 꾹 누르시고요. 나와 있어 라고 하면 꺼내놓고 쓰실 수 있죠. 쉬프터 이동을 해볼까요? 넌 이리 와, 너는 저리 가 라고 밀어줄 수 있고요. 방향도 돌려보겠습니다. 스피너 방향 조절. 클릭하면 화살표 가리키는 거 보이시죠? 화살표로 이쪽 방향 클릭해서 화살표로 저쪽 방향. 크기도 좀 서로 달라 보이죠? 사이저 이용해서 콕콕콕 찍으면 커져요. 왼손으로 Alt 누르면 작아집니다. 쉬프터 이용해서 다시 위치가 좀 틀어진 것들은 다시 자리 잡아주시고요. 살짝 투명한 아이들은
투명하게 만들어주겠다 라고 스크리너 이용해서 콕콕콕 찍어주세요. 너무 많이 찍어서 안 보인다. 왼손으로 Alt 누르시면 반대 작업 가능합니다. 더 이상은 쓸 일이 없으니까 얘는 닫을 거고요. 얼추 배경으로 만들어진 아이들은 끝났죠? 이제 그릴을 만들어주고 글씨 얹으면 되겠습니다. 글씨 작업도 미리 그냥 할까요? BBQ 파티라고 되어 있는 아이, 글자가 이렇게 위쪽이 볼록하고 아래쪽이 평평한 아이로 글자 꾸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타이핑 먼저 하죠.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글꼴 맞춰주시면 돼요. 바베큐 파티는 타임 뉴 로만의 볼드. BBQ 파티라고 하는 글자에 엔빌롭 디스토트 적용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얘를 1하고 선택하시고 위쪽에 옵션 바 보시면 꾸겨주겠다라고 하는 엔빌롭 디스토트가 보여요. 클릭을 하셔서 여기에 있는 미리 만들어진 모양 비슷한 게 아크 어퍼라고 하는 게 있어서 요걸 적용해 봤는데 느낌이 좀 다르죠. 요거하고는 살짝 다른 느낌인데 그 이외에는 적용할 만한 게 없네요. 그러면 저희가 직접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쪽이 볼록하고 요 양쪽을 이렇게 살짝 기울어지게 그려줘야 되겠네요. 펜도구 이용하시고요. 위쪽이 클릭해서 볼록하게 그릴 거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살짝 기울어져서 아래쪽은 또 평평하죠? 제자리로 돌아오겠습니다. 색깔을 임의로 바꿔볼게요. 이런 느낌인 거예요. 다이렉트 셀렉션으로 약간 대칭을 맞춰서 작업을 하겠습니다.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서 꾸겨주겠다라고 작업하겠습니다. 얘랑 쉬프트 글자랑 같이 선택하시고 오브젝트에서 엔빌롭 디스토트라고 하는 메뉴가 따로 있네요. 맥 위드 탑 오브젝트라고 누르시면 이렇게 출력 형태하고 비슷한 느낌으로 만들어지죠. 그릴만 만드시면 되는데 아무래도 요거 배경들이랑 섞여 있으면 산만하니까 배경들은 좀 몽땅 잡아서 움직이지 말라고 오브젝트를 잠궈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릴을 만들어 주세요. 가이드라인 뽑아서 어느 정도에다가 배치할 건지 대략 요 정도라고 위치만 대강 만들어 주십시오. 색깔이 화살표로 연결이 되어 있는 아이들은 그라디언트 색상이죠. 그라디언트 패널 가시고 색깔 클릭하셔서 아래쪽에 있는 컬러 스탑 더블 클릭하시고 색상 값 넣어주세요. 그릴의 경우에는 여기에 살짝 동글동글하게 퍼져나갔으니까요. 타입을 레디얼로 바꿀 거예요. 중심점이 딱 정가운데가 아니죠. 그럴 때는 그냥 그라디언트 툴 이용해서 중심점 여기다 라고 위치 조절하실 수 있었어요. 손잡이는 모서리 둥근 사각형 이용해서 제작합니다. 아래쪽 부분만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해서 크기를 좀 줄일게요. 스케일 툴 더블 클릭. 얼마만큼 줄일 건지는 미리 보기 보시고 프리뷰로 깜빡깜빡 이 정도 줄어들면 될까요? 오케이.
이렇게 삐져나간 부분들은 클리핑 마스크로 가려주세요. 뚜껑처럼 덮어주는 아이 알트 드래그해서 복사할게요. 색깔을 좀 달리 해볼까요? 이 친구를 맨 위에 뚜껑으로 살짝 덮어줄 거고요. 요 바깥으로 삐져나간 아이들 클리핑 마스크로 가려주면 되겠죠? 같이 선택했고 오른쪽 버튼 메이크 클리핑 마스크. 손잡이 부분 요만큼은 지워줄 부분은요. 패스선을 지우는 거 패스 지우개로 하시면 돼요. 펜슬 툴 꾹 누르면 패스 이레이저 보입니다. 내가 지우고자 하는 부분을 쓱 하고 문질러 주시면 그만큼만 선이 끊어져요. 그릴은 얼추 요 정도 그리면 될 것 같죠? 글씨를 얹겠습니다. 여기도 엔벨롭 디스톨트 살짝 위쪽으로 볼록하죠? 글자 선택하시고 위쪽에 있는 맥 엔벨롭 가장 비슷한 모양을 찾으시고 얘는 밴드값만 조절해도 될 것 같죠? 얼추 비슷합니다. 가이드라인을 지워줄게요. 뷰에서 가이드는 클리어 가이드. 잠가놨던 아이들 오브젝트 다 풀어주시고요. 글자들 배치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저희가 심볼로 새겨놨던 아이들이 그릴보다도 더 위쪽으로 보이네요. 심볼 작업했던 얘네들이라고 선택하셔서 오른쪽 버튼 어레인지 브링 투 프론트 니네들이 제일 앞쪽에 있어 라고 바꿨습니다. 작업이 다 끝났습니다. 전체적으로 몽땅 다 주변을 클리핑 마스크 이용해서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사각형,
클릭하시면 대화창 뜨죠. 210에 297이라고 해서 커다란 사각형 하나 만들어줬고요. 전체를 용지에 맞춰서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선택하시고 오른쪽 버튼 클리핑 마스크라고 하면 주변 정리가 깔끔하게 됐죠. 파일을 저장해서 전송하시면 됩니다. 왼쪽 상단에 파일 저장할 거니까 세이브, 경로와 이름 확인하시고 저장 단추 눌러서 마지막까지 마무리를 지었어요. 펜툴을 이용해서 작업하기엔 너무 많은 내용이었죠. 연필과 브러쉬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셔서 빠르게 전체적으로 완성하는 방법 충분히 익히도록 하십시오. 열심히 연습하셔서 다음 달에는 꼭 합격하시기 기원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